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제 책 가까이 출판 저자와의 만남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존에 팬미팅 할 때랑은 좀 이렇게 약간 나이대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얼굴들도 많이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돼서 저도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이 출간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이 또 사면은 그게 기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좀 네. 책이 꼭 좋지 않더라도 네. 뭔가 이렇게 작은 기부의 일환으로 네. 책을 선물도 많이 하시고 많이 구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겸손한 말씀. 책 내용도 굉장히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예전에 핑클 때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제목이 뭐였더라? 핑클 포에버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 뒤로 뭐 이렇게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책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저도 어렸을 때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책이라는 거는 봤을 때 뭔가 내 삶에 뭔가 되게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되게 감명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꼭 책이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책들을 문의를 받았지만 못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패션만 담는 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랬는데 마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이제서야 책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책이 꼭 저만을 위하거나 어떤 이렇게 소비의 목적이 아닌 책이어서 첫 책으로는 저한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책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저자 이효리 씨입니다. 박수 한번. 트위터나 방송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의 목적으로 한 게 커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트위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듣기만 하지만 어떤 이렇게 뭐 차인표님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그 가입자 수가 막 6,000명 막 이렇게 늘었다는 그게 네. 눈에 보이는 통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힐링 캠프에서 동물 보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통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갑자기 뭐 유기견들이 막 몇백 마리가 입양됐다거나 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흘려버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순심이가 유명해져서 네. 효리 씨가 순심에게서부터 동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그렇죠. 네. 전부터 동물을 항상 키웠었고 관심은 있었는데 근데 유기동물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순심이를 만나면서부터 네. 많이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유기견에 대한 실태라든지 유기동물 사설보호소에 관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제일 큰 장점은 저랑 제일 잘 맞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펫샵에서 이제 아이들을 사면 아기 때 데려오기 때문에 얘가 어떤 성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순심이를 데려올 때 저는 막 이렇게 너무 활발한 개는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좀 얌전하고 순한 개를 사실 좋아했었어요. 네. 원래부터. 정신이 너무 사납고 막 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막 활발한 애들은. 네. 그래서 얌전한 애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보호소 봉사를 다니면서 걔들의 성격을 이렇게 몇 번을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활발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활발한 개를 입양할 수 있고 또 저처럼 얌전하고 조용한 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입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트러블도 적고 훨씬 더 뭐라 그러지 남자를 선택할 때도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남자를 선택해야지 오래 갈 수 있듯이 그렇죠. 강아지도 네. 자기하고 제일 잘 맞는 강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아이를 끝까지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 일단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뭐 지금 집에 강아지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보내고요. 그리고 가족 전체, 그러니까 나만 입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까지 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그런 가정에 웬만하면 입양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갔다가도 파양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입양을 해서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견 종류는 이제 입양을 보냈는데 보신탕용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뭐 진짜 이건 되게 극히 일부지만 입양을 자꾸 받아서 계속 확대를 하고 죽인다거나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도 입양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쟤 며칠 있으면 안락사 당한다는데 내가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 왜 저렇게 까다롭게 굴까 하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불쌍하고 그런 애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사전조사를 해야 되고 무슨 집에 방문을 해야 되고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소 봉사를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은 나 가서 울면 어떡하지, 나 너무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처음 딱 도착한 순간부터 약간 전투적인 느낌으로 돌변하게 돼요. 감성적일 시간과 여유가 전혀 없이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불쌍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뭔가 빨리 어떻게 이거를 막 똥이 널려있고 막 이러니까 빨리 치우고 가면 그거예요. 똥 치우고 물 주고 밥 주고 그러다 여유가 되면은 아이들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근데 쓰다듬어 주는 여유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똥이랑 밥과 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되게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되게 충격을 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거나 해서 아마 다니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좀 마음이 강인하고 뭔가 그러신 분들만 계속 꾸준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은 이제 보호소 소장님 혼자서 하고 계시니까 사실 봉사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보면은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막 10년 동안 오시는 분도 계셨고 자기 일 하시면서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저도 유기견에 대해서 몰랐을 그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묵묵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저는 유명인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떠들어서 그렇지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체질에 맞게 고기가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고기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아픈 아이들, 우리가 먹는 게 아프면 당연히 먹는 저희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어떤 동물의 윤리적인 면을 봤을 때 저는 사람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동물이 있고 생선이 있고 뭐 나무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모두 다 이 한 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취할 때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굉장히 예의를 지키면서 사실 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먹음으로써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얘네들도 살아있을 때만큼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조금 더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한 생명을 취했으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남김없이 저희가 먹고, 지금은 또 부위별로 먹고, 그 필요한 부위가 아닌 싹스핀 같은 경우는 바다에 버리고, 곰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 제일 비싸니까 발만 잘라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당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생명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육식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육식을 취할 때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동물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트위터라는 거 매체 자체가 네. 워낙 글자 수도